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서울 부동산 네. 뭐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부동산은 참 우리 최윤경 기자가 얘기해 주셔야 되나? 그렇죠, 전문이시죠. 네. 살아있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시장? 어떻게 시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최윤경 기자.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크레이지. 아 정말 이거는 2021년에 패닉 바잉을 다시 보는 것 같은 그 정도예요? 기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에 다 빠졌던 지난 한 3, 4년간 빠졌던 그 아파트들이 네. 다 거의 다 이제 정고점을 회복했고 돌파한 일부 지역들은 지금 날라가셨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이분 찐이네요. 예. 서울이요 서울. 아 당연히 서울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당연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서울 부동산이 미쳤다 이렇게 말해야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 한 2, 3월 요때는 진짜 강남 핵심 그 지역들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거든요. 2, 3월에. 네. 3월 뭐 4월까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초어들 그 묶이고 나서도. 나라가 그 모양인데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도. 네,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일부 지역의 일이었기 때문에 한정된 지역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인터뷰했을 때도 한강뷰에 뭐 100억 내고 내가 큰 아파트 살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막을 거냐 고시장은 고시장대로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했는데 얘기했었죠. 이 자산 가치가 완전히 격차가 역시 벌어질 수는 없다는 게 뒤에 지금 이제 마용성의 갭매우기가 엄청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그래요. 조금 수치로 보충을 좀 해드리면 너무 정확히 온몸으로 느끼시니까 정확하네요. 네. 지금 서울 관련해서는 현재 18주 연속 상승세 아파트 값이요. 18주. 예, 그렇게 보고 높다. 특히 이제 강남 3구 관련해서는 원래도 높은 지역인데 네. 물론 이제 거래량이 많지는 않죠. 다 토어제 구간이 저 구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입에서 헉 소리 날 정도로 갱신이 그래요?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90억에 거래된 게 5월에 101억. 몇 평인데 183제곱. 183평? 예, 아니 예, 183 제곱? 예, 거의 미터. 60평짜리 아니에요? 대충 뭐 그 정도 60평 안 되죠. 돼, 예. 50몇 평이네. 90억짜리가 101억에 거래되고 101억? 예, 반포 84제곱은 뭐 한 달은 넘고 한 두 달 만에 10억 가까이 계속 급등하고 있고. 이게 오른 게 10억이라고요? 예. 10억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10억은 거긴 반포인데 안 되죠. 아. 40억 출발. 예. 출발이 최하, 40억? 최하, 예. 예.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인기 지역이 딱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니까 상승세가 이제 비강남권으로 번져요. 강동, 성동, 마포, 용산 등 딱 여기 붙어 있는 지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 외곽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번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악의 상황이죠. 수도권 그나마 선호 지역이죠. 과천이라든지 이런 쪽이죠. 여기까지도 지금 급등 조짐이 확인이 됐다. 아니 근데 대전도 광역시잖아요. 대전. 예. 갑자기? 아니 그 대전에 좀 내려가서 잠깐 봤는데 뭐 5억, 4억짜리도 많던데. 네, 지역 부동산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진 않고 있어요. 20채 가격에 그러면 압구정 현대 하나가 대전 아파트 하나보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대전도 압구정 현대가 오른다. 흔히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지금 이제 제가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옆집이 오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주변들이 지금 막 들썩들썩이고 진짜 부동산이 팍 오른다고 느낄 때는 언제냐면 1층이 막 팔릴 때예요. 1층? 네. 1층이 왜요? 1층은 살아있는 진짜 얘기네. 팔기가 진짜. 힘듭니다. 왜냐면 해가 잘 안 들고 이 1층 사는 분들 죄송한데 이제 팔 때 본인들이 많이 느껴요. 그 보통 이제 RR보다는 한 1, 2억씩 내려서 팔아도 잘 안 RR은 팔립니다. 뭐예요? 동해 로얄층이라는 이야기인데. 아 더블 R이 있어요 또. 네네네. 근데 그거 아니고 1층 그러니까 저층이 팔리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지금은 저층 계속 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층이라도 사겠다. 네, 계좌만 달라 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저층이 그 층간소음 없고 좋지 않나? 그래서 너무 애 키우는 좋죠. 애 집들을 키우는 위한 집들은 뭐 필로티 1층 참 타겟층이 있긴 좋아하죠. 있습니다만. 네네네. 여튼 게 많이는 선호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싸게 파는 분위기인데 지금은 이제 그거고 뭐고 간에 그냥 계속 사는 수요들이 맞아. 몰려든다는 1층은 거예요. 참 모기가 좀 많아. 근데 모기는 어디나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1층이 유독. 좀 더 한 많죠. 10층 넘어가면 네. 없지 않아요? 아니 있습니다. 모기들도 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어제도 관타고 다 걸렸어요. 올라오고. 네. 네. 근데 이제 확실히 관리비도 안 내면서 1층이 확실히 많아 모기가. 네, 모기는 그럼 이제 안 이런 돼. 확실한 지금 급등세인데 네. 왜 그러냐가 일단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 나오는 분석들 몇 가지를 보면 일단은 저금리 구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유동성이 풀린다 또는 풀릴 것을 기대한다 이런 심리가 일단 그러니까 있죠. 더 저금리로 생각을 한다. 더 저금리 올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이제 한국은행 확실하게 저금리를 예고하고 앞으로 지금도 금리가 계속 저금리인가?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네, 네.
뭐 고점 비하면 반이죠. 네. 사실 예전에 비하면 지금 2.5니까.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이 이 7월 달부터 사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나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아, 라고 그래서 하니까 지금 6월에 막 급하게 땡겨, 사는구나. 땡겨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일단 아. 땡겨놓고 잡어 뭐 이런 거죠. 예, 네네네. 살 수 있으면 지금 사. 이런 어떤 가수요라고 하긴 뭐하지만 수요가 좀 당겨지는 효과 이런 게 하나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만성적인데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의 공급이 늘 부족하다. 근데 이제 최근에 특히 윤석열 3년 동안에 제대로 된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드디어 부족 공급이 현실화되고 있다. 수치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세금으로 시장을 두드려 잡지는 않겠어. 웬만하면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해볼게라는 말이 시장에게는 시그널을 약간 줬구나.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강력하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좀 느슨한 신호를 준 거 아니냐 이런 게도 좀 있고요. 예, 근데 또 박 하나, 평론가님 예. 말씀이 좀 약간 첨언을 좀 하자 그러면 아까 공급이 적다는 말씀하셨을 때 2022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경기가 부동산 경기 가격이 22년에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으면은 이게 부동산을 잘 팔 수가 없다. 그럼 착공을 잘 안 해요. 그럼 그때 착공을 했던 물량들이 25년 이때쯤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착공 물량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럼 공급 부족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깔려 있는 일종의 이제 휘발유 같은 거라 그러면은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건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상수로 가지고 있었던 그것도 있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지금 그 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주가 지수라든지 이런 거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 근데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데 부동산이라고 안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6월 달, 7월 달 되면 DSR이 도입 3단계가 도입된다라는 그 부분이 야 6월 달에는 대출 좀 많이 몰리겠구나. 부동산 가격이 좀 움직일 수 있겠구나 싶은 이런 부분들이 조합이 되면서 올라가는 건데 문제는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사실 우리나라 뭐 경제 성장률이 엄청 좋아 가지고 부동산이 막 오르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제 와서 뭐 야 내일부터 빨리 아파트 지어갖고 오늘 공급 늘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올리는 거는 불시에서 땅 당겨지는데 그럼 끌 때는 그걸 어떻게 끄냐라는 부분들이 마땅치 아니, 않다는 근데 거예요. 공급이 네, 지난달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달 가격이 1억 원씩 오르는 곳이 있을 정도로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새 정부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아현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18억 3천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몇 달 새 늘어난 매수세로 매달 1억 원씩 올랐을 정도입니다. 근처도 비슷합니다. 인근의 한 아파트는 전용 면적 58제곱미터 실거래가가 한 달 만에 1억 4천만 원 오르며 11억 8,2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강남에 토지거래 허가를 묶여가지고 거기는 실제 입주할 사람들밖에 안 되고 여기는 실제 입주 외에도 계획으로 해갖고 삼을 수 있는.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과열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의 지난달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16% 오르며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양극화 현상에 좀 수혜라면 수혜고 입지가 좋은 강남이 계속 오르니까 여기서 동반 상승하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에 급등세가 더 이어질 수 있어 새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지만 공급 물량을 단기간에 늘리긴 쉽지 않은 만큼 상승세가 쉽게 꺾이긴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공급 정책이 실제 공급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공약과 시장이 달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출 규제 강화 등 단기 규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